오늘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요. 이제 30대 초반의 미혼이시고요. 이제 여의도가 직장인 분이십니다. 무주택자이시고, 네, 그동안 이제 저축만 열심히 했는데 주변 친구들 대비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. 이제 5천만 원 정도 투자금 있는 상태고, 현재 직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. 월세 부담도 되겠죠. 그래서 최근 주변 지인으로부터 이제 포항 아파트 투자를 좀 권유를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요 질문을 하나 주셨고요. 그리고 다른 지역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. 이렇게 지역 추천까지 사연을 주셨어요. 그래서 서울이 좋은데 자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. 라고 하셨는데요.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, 사실 올해랑 한 내년 정도의 공급량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, 사실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, 특히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에 보면 잘 보셔야 되는 게, 이 실수요가 있고요. 투자 수요가 있는데, 주택 가격이 장기간 좀 우상향하려면은요, 이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가 이제 고루고루 좀 많아야 되겠죠. 근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장 상황이 실수요장이라기보다는 이 투자의 수요가 지금 월등히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. 또 게다가 이제 현재 무주택자시잖아요. 무주택자인데 내 귀에까지 이 포항에 투자 조언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과연 이게 투자로서 메리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 될 건데, 저는 이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소액이지만 첫 투자로는 이제 수도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외곽지 아파트도 있겠고, 뭐, 다양한, 뭐, 재개발 예정지 수다주 있겠지만은, 현재 이렇게 월세를 계속 부담하시는 것보다는, 제가 봤을 때는 서울 내에 이제 오피스텔, 한 투룸 정도 되는 거는 괜찮거든요. 오피스텔도 이제 뭐, 원룸형이나 1.5룸 이런 것들은 사실상 투자성이 좀 낮은데, 투룸 이상 이런 것들은,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, 그리고 이제 업무지구가 좀 많이 몰려있는 지역, 서울 내에서도 이런 지역들을 잘 선정을 하시면은요, 저는 이제 지방권 투자보다는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저 경북 포항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요,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2018년경에 공급량이 좀 굉장히 많았죠. 근데 많았다가 21년, 22년경에 이제 없어요. 이제 현재 시점이죠. 현재 시점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 투자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모였다. 그쵸? 많이 모여가지고 사실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상황에서 내가 좀 뒤늦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도권을 좀 더 안전하게 첫 투자로 보시는 거를 저는 좀 더 권해드려요. 네. 최근에 보면은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사실상 주택 가격은 인구의 감소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. 세대의 증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. 최근에 근데 세대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. 인구 수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세대 수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즉 1인 세대는 사상 처음으로 40%를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. 전체 세대 수가 뭐 2,300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세대가 되는데 세대수가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한 거예요. 이렇게 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세대가 계속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. 1인 세대가 많아지고, 그 다음 2인 세대, 뭐 4인 세대, 뭐 3인 세대 등,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, 오늘 말씀드리는 투자처도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특히 이제 1인 세대라고 하더라도 이런 원룸형이나 뭐 1.5룸 오피스텔을 선호하지는 않아요, 사실.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으면 한 투룸 이상으로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투룸 이상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21년 6월에 이어가지고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.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, 뭐 세대수가 지금 가장 많다. 역대 기록치로 보면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. 2016년경에 보면은 평균 세대원 수가요, 2.4명이었던 게 인구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세대원 수도 이렇게, 분할이 되면서 줄고 있어요. 2.2명 정도 되죠? 근데 세대 수는 점점 많아집니다. 세대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택을 필요하는, 그런 상황이죠. 많이 더 필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서 뭐 예로 용산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용산이 아무래도 주변에 이런 많은 개발 계획을 좀 품고 있기 때문에
비록 오피스텔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역시 투자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죠. 보도자를 보더라도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 확정이 됐고요.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이렇게 개발 계획을 좀 품고 있고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용산구. 물론 용산이 아니더라도 이제 서울 내에 업무지구 중심지에 투룸이상 오피스랑 같이 보셔도 돼요. 오늘은 저는 이제 예시를 하나 드는 거니까 뭐 꼭 해당 이 오피스텔은 꼭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용산에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는데요. 100세대가 넘지 않는 분양권은 전매가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셔도 되고, 이 타입 중에서 보면은 원룸형 1.5룸보다는 이렇게 좀 분리형의 투룸 이상의 거실까지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를 보시면은 사실 1인 세대뿐만 아니라 뭐 2인 세대, 뭐 최대 3인 세대까지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분양가 자체를 보면 한 5억대 정도 해요. 근데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 거의 붙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물론 이제 이 자체적인 분양가만 봤을 때는 싸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은 이 용산 주변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은 사실 좀 투룸의 이런 분리형의 원룸이 아니라 거실까지 있는 이런 투룸의 오피스텔 치고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좀 찾아가지고 프리미엄에 거의 안 붙어 있는 이런 신축 분양권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준신축급의 오피스텔을 찾아가지고 도심권 내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저는 지방권 투자보다는 첫 투자로서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속 월세로 거주하시는 것보다는요, 이런 지역에 오피스텔에 좀 입주를 하셔가지고 비과세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죠. 네,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